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님,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바쁘셨죠? 아닙니다. 바빴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또 그냥 불이 나게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또 시작하신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먼저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연어술 파티 1심 무죄, 위증 1심 유죄 판결이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의 사법적 의미는 그렇다 치고 이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적 의미는 과연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에 이를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그렇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주 창의적인 단어를 개발했더라고요. 실질적 무죄. 네. 참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 무죄라고 하면서 또 어제 정청래 대표는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밀어붙일 태세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데드크로스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공소 취소를 하려고 시도하는 네. 이것이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네.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법치주의를 논의하기 전에 아니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기 죄까지 지우려고 그래? 이건 네. 공정하지 않지 않아? 네. 이게 깔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를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셨나요? 제가 질문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빠삭하게 깨고 계신데 혹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했던 박상영 수사검사 혹시 그 전에 만나보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자체로 그렇죠? 저 공청회 같은 것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박상영 검사가 저희 당의 어떤 의원, 어떤 정치인하고도 개인적인 접촉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럼요. 괜히 네. 오해받을 수 있고 저희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공청회를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었고 그때 출석하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박상영 검사 징계는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박상영 검사 징계 2개월 나오니까 그거 부족하다고 무기한 연장. 네, 정성호 장관이 계속 쭈물떡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정 장관이 평소에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게 장관직 하시면서는 글쎄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지. 그리고 사실 그런 정도는 그 박상영 검사 징계를 갖다가 밀어붙였던 것 서울 고검에서 또 위원회 구성해서 뭐가 있었던 것처럼 했던 부분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런 부분은 법무장관으로서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어제 스스로 사의를 표하셨더라고요. 아마 그 내적 갈등이 심했던 것 아닌가.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적 갈등이 심한 것을 그래도 본인이 끝까지 소신 있게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좀 토로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집권 과정에서의 재판 재개도 걱정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퇴임을 정상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퇴임 후에도 안전을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 기소라고 하는 거가 결국 이 조작 기소를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고 조작 기소라고 하는 걸 규명을 해서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특검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공소 취소로 나아가야 자기가 좀 편안한 집권 또는 이제 퇴임 후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하는 추진해 온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또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거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이 어떻게 대통령을 이렇게 위해하려고 이게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연어술 파티 위증까지 이제 만들어내면서 했던 건데 이것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 기소 특검 그리고 공소 취소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단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무리한 계획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지나쳤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 네네. 당청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명청 갈등이라고 네, 하죠. 명청 갈등. 근데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소 취소를 반드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죠. 네. 네. 어제까지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야, 공소 취소를 하면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을 텐데 네. 그것이 대통령한테만 불리할까? 음. 당에는 어떨까? 네.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네. 본인은 어쨌든 다음 총선을 승리를 해야지 본인도 살아나는데 네. 과연 이 사람이 끝까지 공소 취소를 할까 말까? 아. 굉장히 재밌는 정말 재밌는 상상을 포인트죠. 하게 네.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으로는 공소 취소를 진짜 바랄 텐데 과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출마의 변과 같이 공소 취소를 끝까지 할 것이냐. 근데 네. 어제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는데요. 네.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 살짝 반등했습니다. 네. 그건 결국은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게 결국 오롯이 대통령한테만 책임이 가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또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참 천하의 내가 좋아하는 나경원 의원입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의 친명 유력 인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친명 유력 인사가 이름 들면 다 할 만한 사람이에요. 예. 선수가 높은 유력 인사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연임을 해서 당대표를 다시 된다면 아마 공소 취소를 갖고 쥐락펴락하면서 대통령을 압박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무기로 그 민주당을 정청래당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직후에 또 한 얘기가 그렇게 되면 나 자신도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까지 얘기하더군요. 근데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지금 분석을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경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는 역시 또 경험이죠. 경륜이 있어야 되고, 네. 경험을 잘 살려서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도 써주셔야 되는데. 요새 정청래 대표를 보면서 네. 우리 약간 비호감이 높은 정치인이시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우리 네. 쪽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새 또 구박도 많이 받으니까 네. 또 아이고 불쌍하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 참 정치가 네. 저렇게 지금 이제 이 썽썽한 권력과 청와대 권력과 충돌하는 그 모습이 참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는 불쌍하다고만 할 수 없는 또 막강한 권력이 있는 거죠. 문조 그렇죠. 털레유. 여당 대표의 권력이라고 얼마나 막강합니까? 뭐 네. 여당 대표의 권력뿐만 아니라 일종의 그 세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조 털레유라는 네, 뭐 네. 세력이 있으니까 조금은 다른 분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8월 17일인가요? 민주당 전당대회. 네. 그때까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재밌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러한 민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는 1심 판결에서 나타난 말하자면 확실한 이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공소 취소를 드라이브한다. 그럴 경우에는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이제 제가 엄청난 역풍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요. 지금 뭐 기승전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결국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요. 대통령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다. 그래서 정말 뭐 국회에서 지금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충분히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선관위 이슈보다는 재선거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역 11군데에 대해서 재선거를 소청을 했죠. 아마 이제 국민의힘 저희가 직접 한 건 7개고 나머지는 광역단체장들이 4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 경남, 그다음에 제주하고 강원 빼고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이제 저는 뭐 제일 처음 제가 재선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독일 재판소의 판결처럼 우리도 네. 이 문제가 있다면
재선거 해야 된다. 이 참정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흠이라도 이 투표에 있어서의 완결성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법에 따르면 재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뭐 아시다시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습니다. 한이라는 네. 이 조항 때문에 이 문구 때문에 재선거를 법원이나 또는 이거는 소청 전치주의인데 소청 결정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제 소청에서는 오히려 조금 재량적인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원으로까지 가면 굉장히 어렵다고 네.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된다고 그럼에도 생각을 불구하고 해야 하고요.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논의와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서 선거에 있어서 투표 과정에 있어서 개표 과정에 네. 있어서의 완결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을 모아내고 그것을 제도 개선으로 네.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법안을 발의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법을 발의했느냐. 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 한해서만 재선거 결정을 하거나 일종의 선거 무효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선관위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투표가 중단되거나 또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입증 책임을 선관위로 전환시키는 그런 두 가지 조항을 신설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냈습니다. 선관위 사태 것을 네, 이제 네. 반영을 한 법안이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조항을 만들면서 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 소급표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 재판이 오래 가면은 이 선거법 개정을 하면 우리가 재선거가 안 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것을 네. 가능하게 지금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 상임위만 빨리 정해지면 바로 행안위에서 이 법이 네. 논의될 수 있도록 네. 저는 준비하고 그렇군요. 했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선거를 제일 먼저 주장을 하셨고, 물론 법적으로 재선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법안 발의를 네, 하셨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또 새 이제 후반기 국회가 열리는 대로 그거를 또 더 드라이브 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참 듬직하네요. 네. 예,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저는 찾았고,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의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독일과 같은 판결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의를 해놨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네, 네. 했습니다. 예, 혹시 갤럽 조사 2030 재선거 지지율 나와 있나요? 그래픽?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갤럽에서 조사한 거고요. 무선 전화 인터뷰. 네, 예, 그것도 봤습니다. 아실 겁니다. 네, 20대에서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 주장이 찬성 67%, 반대 26%, 네. 30대에서 62%, 반대 33%,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압도적으로 2030에 저렇게 높은 이유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공정이죠. 봅니다. 공정. 네, 네, 네. 그래서 이 투표권이 침탈된 것에 대해서 투표도 못해. 네, 이게 맞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물론 뭐 현장에 가는 일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하나씩 제도를 개선하고 네. 가능하게끔 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소청 전치주의 때문에 이제 소청을 제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것이 네. 기각되거나 했을 때는 재선거 선거 무효 소송으로 가야 될 텐데요. 네. 저는 법 개정안 발의한 것이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좀 하겠다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으면 선관위 문제하고 그렇죠. 선거제도 개선의 문제가 네. 있겠죠. 물론 뭐 이 진상조사를 위한 국조 특검 문제 별도로 또 진행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는 띄웠는데 특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수사가 워낙 검경 합수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특검 빨리 민주당이 지금 특검에서 두 가지 때문에 안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수사 대상, 맞습니다. 범위,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검 추천에 있어서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여론을 본인들이 담는 것처럼 말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특검에 합의해주지 않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마음은 따로 있다. 네. 결국 민주당은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한 진정한 개혁의 의지도 없고 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도 관심이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재선거를 주장하시면서 내가 아마 서울시장 당선인이라면은 재선거를 수용했을 거다라는 네. 말씀도 하셨어요. 혹시 오세훈 시장이 뭐 이렇게 섭섭하다는 얘기 안 하십니까? 뭐 오 시장으로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으신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원칙적인 원칙론입니다. 네. 네네. 예, 뭐 특별히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재선거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재검표를 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재검표로 가버리면은 사실은 근데 논의가 협소화되고 그리고 아까 전 그래프에서 봤지만 2030의 특히 청년층의 저 열망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담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정치적, 정무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재검표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슈가 좀 다르다고 다르죠? 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걸 재검표 문제로 가져갈 것은 아니고요. 네. 결국 투표권이 침해된 분들의 투표권을 회복해주는 게 중요한 네.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거는 재선거 이슈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 현안을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당 지지율은 어쨌든 상승세로 쭉 와서 4주 연속되다가 뭐 어저께 리얼미터에서 살짝 꺾이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든크로스 이후로 이제 우위는 민주당에 대한 우위는 지키고 있거든요. 혹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이제 42%에서 약 2.2%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수치상 위로 되어 있어요. 국힘 지지율이 특히 지방선거 이후로 이렇게 쭉 올라왔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역시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까지는 다들 표시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의 임계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죠.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래 새로 출범한 정부니까 한번 해봐 했던 그것이 도저히 못 참는다라는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표현되기 시작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저 지지율은 우리가 잘해서라기는 생각 안 합니다. 결국은 지금 모든 상황, 이 선거 관리가 잘못되어 있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부분, 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결국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부분, 뭐 이런 것이 다 종합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선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열망을 잘 담아내서 해결하는 것. 그거부터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당이 총력을 모아서 하는 것. 이런 것부터 또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뭐 이제 기대를 넘어선 이제 이 승리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 의원의 부산 북갑 승리 이런 것들이 보수의 어떤 뭐랄까 외연 확장을 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각에서 그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는요 다 모든 것이 종합되니까 그냥 다들 저는 근데 한 가지 요인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알죠. 오세훈 시장 뭐 승리하고 한동훈 대표 의원 무소속 한동훈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번 선거에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구성원이 야 이거 진짜 우리 당 문 닫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께서 그래도 인공호흡기라도 달아서 살려놔야지 야당 역할이 그래도 필요한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모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번 선거처럼 제가 힘든 선거가 없었는데요. 잠도 뭐 정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요. 제가 새벽 5시 반 기차 타고 가갖고 8시 반에 경북 어디서 유세하고 또 이동해갖고 9시 반에 유세하고 10시 14분 기차 타고 다시 서울 오고 이런 일정부터 시작해서 정말 초인적인 일정인데 제가 제일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표차가 적게 승리하면 굉장히 제가 기여 많이 한 것 같잖아요. 마지막 날 제가 유세 간 곳 중에 하나가 220표 차이로 당선이 되고요. 어디죠?
인천 재물포구청장입니다. 네네네. 마지막 날 전날 유세간 곳이 110표 차이로 또 당선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표 차이는 그렇게 제가 뭐 그러는데 거기 110표 차이로 되니까 야 내가 가서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기여한 거 아니야?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러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가셔서 간발의 차이로 당선된 그쪽에 이제 뭐 시장들, 뭐 기초단체장들은 평생 우리 나 의원님을 얻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저만 했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다들 마음 모은 덕 아닌가요?